식사들을 하셨습니까? 봄날 따뜻하고 라이딩하기 좋은 계절이 시작되니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토요일 청주서, 일요일 삽교에서 대형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오토바이 사고는 나지 말아야 하지만은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데미지가 있습니다. 라이더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고 과실에 따라 엄청난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는 오토바이를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오토바이로 2번의 보험 사고 처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로 처리 과정과 절차를 모르면 여러가지로 손해를 보는 것이 보험 처리 과정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험 처리 과정을 설명해주는 정비샵이나 보험 관계자의 설명 영상이 많이 있지만은 전부 본인의 입장에서 하는 설명이라서 일반인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고를 당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명하지 못한 보험 처리 실태를 중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철저히 저희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야기라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계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 혹시나 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관련 업계 종사자로 판단되는 시비성 댓글은 처음으로 과감하게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정신도 없고 상황 파악도 안 되며 동서남북도 헷갈릴 정도로 멘탈이 나갑니다. 라이더가 크게 다치거나 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죠. 그래서 사고 시에는 동행하는 라이더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라이더나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무조건 119 부르시고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요. 사고 라이더가 다치지 않았거나 동행 라이더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후행 차량이나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크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사고 현장 보존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나중에 사고 과실 비율이 바뀔 수도 있으니 현장은 최대한 보존하되 2차 사고 위험이나 교통 방해가 되는 상황에는 현장을 치워야 할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경우는 다양한 각도로 여러 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 파악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동영상은 한 자리에서만 찍지 말고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인터뷰도 남기는 것도 나중에 과실 비율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목격자를 찾으려면 엄청 힘들어지죠. 목격자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주변 지나치는 차량을 찍어 놓으면은 사고 조사 때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얻어서 사고 조사를 유리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번호판이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때 상대의 인적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신분증을 찍어 놓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요즘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간혹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죠. 부인이 운전했다고 나중에 우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사고가 애매한 경우에는 112를 불러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나중에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만 가립니다만 이 조사가 나중에 보험 처리에도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상대 보험회사에 대물 및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확인되면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할 일은 오토바이를 견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견인이 무척이나 중요하고 오늘 이야기 중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견인은 단골로 가는 오토바이 정비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그 정비샵이 오토바이 수리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인은 그 샵의 차량을 이용해도 됩니다. 어차피 샵에서 수리 비용에 견인 비용은 보험 청구됩니다. 거리가 있다면은 전문 견인업체 부르셔서 견인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엔 우선 견인비를 결제하시고 나중에 청구하셔도 되고 정비샵에서 대납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입고하는 오토바이는 전국 어디서나 샵 주인이 번개같이 달려오죠. 이유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고차를 수리할 능력이 안 되는 샵에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고칠 능력이 되는 샵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수수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충 얼마 쳐서 넘겨주거나 견인비만 받고 넘기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자동차 견인차가 목숨을 걸고 경쟁하면서 사고차 견인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현장 도착 1순위 차가 무조건 제일 많이 부서진 차를 끌고 갑니다. 많이 부서지면 끌고 가기도 힘든데 왜 그럴까요? 정비소에서 차량 견적가 대비 퍼센트로 견인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20%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면 한 방에 200만원을 버는 거죠. 요즘 차들 교통사고 나면 보험 수리 가액이 거의 1000만원 넘습니다. 목숨 걸만하죠. 교통사고 나서 정신없는 운전자를 가장 쉽게 등쳐먹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오토바이도 비슷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수리에 견인비 수익까지 내리면은 당연히 차량 수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과다한 견적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견적대로 수리를 안 하고 빼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호구되기 딱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청구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샵에 들어가면 견적서를 만듭니다. 이게 있어야 보험 대물 처리가 됩니다. 보험 처리로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것을 대물 처리라고 합니다. 보험 청구에서 수리를 진행할 것이냐, 아예 다 부서진 것으로 봐서 폐차, 즉 전손 처리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미라주 같은 똥차는 무조건 전손을 가야 합니다. 보험에서 미라주 650의 가치를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기도 하고 사고 시 보험료 지급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미라주 650 저와 비슷한 연식이 인터넷 중고가가 1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액이 350만원입니다. 네, 폐차하고 다시 사도 최소 5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가 이익을 보죠. 폐차하고 돈 버는 것인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과감히 전손 처리하고 폐차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 다시 사면 되죠. 오토바이는 보험회사가 가져가서 부품차로 팔든 고쳐서 팔든 손해가 적은 쪽으로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새 차고 비싼 오토바이인데 사고로 문제가 됐다면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고쳐도 중고가가 나올지 아니면 전손을 가야 하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엄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샵에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라면은 수리를 권장을 많이 합니다. 오토바이 주인도 애정이 있고 처음 산 비싼 오토바이인데 라는 측은지심으로 많이들 수리를 하죠. 이러면 오토바이샵 주인만 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전손 처리하면 정비샵은 견인비와 견적비만 수입이 생깁니다. 하지만 수리를 하면은 남겨먹을 꾸찌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국 어디든 눈에 불을 켜고 반갑게 견인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견적서를 보여주는데 요구해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 견적을 내서 보험 청구를 하든 아주 정직하게 견적을 내서 보험 청구를 하든 오토바이 주인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고치느냐, 과다 청구 부분은 안 고치겠죠. 고장이 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부서진 게 아니니까. 또 고치는 것도 새 부품인지 중고 부품인지 모르죠. 설마 중고 부품으로 고칠까요? 네, 고칩니다. 저도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정비샵에 견적 비용이 직접 입금이 됩니다. 언제 얼마가 입금됐는지 오토바이 차주는 모르죠. 내가 적극적으로 지급 현황을 물어보기 전에는 안 알려줍니다. 그냥 보험사와 샵 간의 짬짬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대행도 병원 사무장과 보험사 간의 짬짬이가 엄청납니다. 거기다 사고 차량과 상대방 보험사가 같을 경우에는 사고 과실 비율도 자기들끼리 맞추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야 고객에게 비슷하게 피해가 안 가게 한다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직원들끼리 실적 맞추기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정비샵 간의 거래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견적서 요청하시고요. 보험사 청구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자에게 소 한 마리 갖다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사 직원, 병원 사무장, 자동차 정비소, 오토바이 정비샵은 그냥 한 몸과 같습니다. 그냥 눈탱이 호구되는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오토바이라도 엔진이나 차대가 휘든 사고를 당하셨다면 전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전부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차주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골치 아픈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물 보상권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휴대폰, 추가 옵션, 라이딩 장비, 카메라 등 파손에 관한 보상 문제도 협의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청구하시면 되기도 하지만은 협상 과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견적서 받아보시고 사고 부위와 견적 부위가 같은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견적비는 있습니다. 보통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보험사로 청구가 됩니다. 몸을 다치신 분은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죠. 병원에서 진찰하고 진단서 나오면 가급적 통원치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원치료가 된다는 것은 별로 안 다친 것으로 판단해 보험 지급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똑같은 2주 진단서를 받았어도 통원치료하면 거의 100만원 정도 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병원비는 따로 나오지 않고 포함돼서 지급이 되죠. 그런데 딱 최소 3일만 입원하셔도 두세 배 정도 더 보상비가 나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따로 지급하고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보상비는 치료비 플러스 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병원에 입원하시면 보험 관계사가 열불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슨 서류에 사인해야 보상비가 나온다며 막 서류 들이밀고 막 그러죠. 그냥 놓고 가라고 하고 꼼꼼히 읽어봐도 모르는 용어가 많아서 이해도 잘 안됩니다. 절대 보상비가 내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는 사인하시면 절대 안되죠. 진료 열람 확인서 같은 거 사인해 주시면은 과거 병원 진료 기록까지 전부 들여다보고 합의금을 깎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은 자동차 사고였는데 음주운전자에게 학교 앞 신호등에서 대기 중 100대 빵으로 뒷방을 맞았는데 음주 측정 결과 0.298인가 297인가 뭐 그랬습니다. 아주 만취 상태였죠. 거기다 삼진아웃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거였는데 하는 짓이 괘씸해서 병원에 3일간 입원했습니다. 왜 괘씸하다고 느꼈냐면은 지역사회 경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제 연락처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연락처를 줄 이유는 없는 거죠. 하도 얼탱이가 없어서 경찰서 조사받는데 또 과다견적으로 마디모라고 사고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받을 때 핸드폰 녹음기 켜고 상황 이야기하면서 청원감사실로 넘기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조금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사고조서에 학교 앞, 신호대기 중 충돌, 음주, 대인사고, 무면허,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도 뺐길래 조서 다시 작성해서 다 집어넣고 확인 지장 찍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대인, 대물, 벌금까지 합의 한 3천만원 정도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 사무장을 하는 친구가 소개해준 병원에 갔더니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부터 등짝까지 혼란 껍데기를 까가지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야마하 R1M 출고한 지 몇 달 안 된 오토바이에 풀배기 옵션에서 뭐 한 4,500만원 정도 발랐는데 오토바이를 폐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롱인 저보다 보상금을 적게 타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입원하자마자 서류에 아주 이쁘게 사인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보상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존 급여의 50%까지 보상이 된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자신 없으시면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수리를 해야겠죠. 전소 처리할지 수리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셨으면은 수리 진행은 보험사에서 정비샵의 견적서를 바탕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견적서에 있는 전 금액이 수리비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정비샵과 보험사와의 관계, 사고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가 더 적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보험사 인정 수리비가 확정되면은 정비샵으로 수리비가 입금이 되죠. 이 금액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죠. 이 금액을 모르면 내 오토바이 어디를 얼마나 고치는 것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보험사 금액에 맞춰 수리를 진행하는데 금 수리비에서 견인비, 견적비, 마진이 빠진 금액이 진짜 내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수리비겠죠. 이 부분에서 정비샵 사장님의 실력과 인간성이 반영이 됩니다. 오토바이는 아직도 딱 정해진 정비 수가나 공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진도 그냥 주인 맘이죠. 공임도 주인 맘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확하게 고쳐주느냐 그게 관건입니다만은 그런 정비샵 사장님 찾기는 쉽지 않죠. 그게 현실이죠. 이게 호구되기 딱 알맞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고 경험이 많지 않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그냥 믿고 넘기죠. 호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샵 수리 과정을 꼼꼼하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견적서 반드시 받을 것, 견적과 다른 중고부품 사용, 견적에 잡혀있는데 수리 안 된 곳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보험사와 정비샵에 문제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오토바이 순식간에 병신 되는 겁니다. 수리 끝난 오토바이가 개걸음으로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는 댓글로 처맞기 싫어서 그만 이야기하랍니다. 오토바이 정비비는 정당한가 편 보시면은 대충 감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전손 차량과 수리 부품은 보험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오토바이 주워다가 짜집게서 훌륭한 중고로 재탄생시키는 엄청난 정비샵이 대한민국에는 많습니다. 차도 잘라서 앞뒤로 붙이는 작업이 정비소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대충 차대 형태만 있으면 몇 대 짜집게 하면은 아주 훌륭한 중고 오토바이 하나가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니죠. 다음은 출고입니다. 수리기간은 길면 몇 달, 몇 년, 짧으면 몇 달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볼버로 잡아놓고 부품 수급을 문제 삼고 그냥 잡아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은 다 입금됐는데요. 진리기에서 수리를 대충 해도 되기를 바라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고가 되면 견적서 수리 품목과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로 날릴지 탈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처음 당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탑니다. 잘못 수리하면 오토바이가 개걸음으로 간다고 했죠. 차야 바퀴가 4개니 개걸음으로 가는 것도 잘 가는데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입니다. 과연 잘 갈까요? 그래서 엔진과 차대가 손상된 오토바이는 전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수리가 안 된 오토바이는 중고가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업자는 기계 막히게 알아보고 매입 가격을 후려치죠. 결국 차주의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그럼 누가 이익일까요? 그래서 사고는 안 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고가 나면 절대 라이더에게 유리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이제 대충 아셨죠? 그래서 절대 사고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가 오토바이 타는 분은 가급적 돈 아끼지 마시고 종합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액 차이 얼마 안 납니다. 미라주는 종합보험은 들어주지도 않는데요. 안 씁니다. 그래야 다치거나 과실 비율로 사고가 날 경우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 수리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과실이 잡히면은 결국 오토바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경우는 파손차로 정비샵에 일정 금액을 받고 팔거나 오토바이는 포기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러면 정비샵이 또 조활합니다. 경산한 거죠. 여러분은 절대 안전하게 조심하시고 과역 부리지 마셔서 사고를 안 내는 것이 금전적 손해도 없고 즐겁게 라이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바닥은 보험사, 병원, 정비샵의 관계가 원박투데이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 어떻게든 고수익으로 돈 벌게 시스템이 굴러갑니다.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왜 고객인 나는 손해를 볼까요? 그럼 그 눈먼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정비샵만 좋을까요? 보험사 직원도 좋을걸요? 사고로 정신없는 사이에 여러분의 돈을 가로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나는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보상은 내가 아닌 남이 가져가는 시스템이죠. 진짜 어리버리 하시면은 정말 대접 못 받는 VIP 호갱이 되는 겁니다. 오토바이도 비싸게 사서 호갱당하고 사고 나면 또 호갱당하고 오토바이 어렵죠. 안전하게 탑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즐겁게 탑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예의 없는 시비성 댓글은 삭제하겠다고요. 처음이죠. 이런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는 뭐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알람 오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